나폴레온 힐의 Think and Grow Rich. 이 책의 모든 챕터에는 돈을 버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거대한 부를 축적한 약 500명의 부자들을 오랫동안 면밀하게 분석해서 얻은 비밀입니다. 첫 시작은 25년 전 미국 철강 재벌인 앤드류 카네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카네기는 저에게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20년 이상을 쏟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지도 못한 채 인생을 실패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해보겠다고 답했고 앤드류 카네기의 도움으로 지금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각계각층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결과가 입증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책 전반에 걸쳐 최소 100번 이상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깨우쳤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카네기 또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저에게 넌지시 말을 던진 이유입니다. 매 챕터에서 최소 한 번 이상 이 비밀을 알아차리신다면 여러분은 그 비밀을 실행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대학 졸업반이었던 제 아들은 이 원고의 두 번째 챕터를 읽고 스스로 그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적용해서 첫 직장에서 바로 책임자의 자리로, 그것도 좋은 연봉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대가 없이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 지닌 그 가치에 비하면 그 대가는 아주 미미합니다.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억만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은 그저 주어지지도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카네기가 제안한 이 연구를 지속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수백 명의 인물들도 바로 이 비밀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인터뷰한 수백 명의 인물들 가운데 헨리 포드, 루스벨트 전 대통령, 존 록펠러, 토마스 에디슨, 제임스 제이 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유명인들 중 일부의 리스트지만 이들은 카네기의 이 비밀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비밀을 적용해서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비밀에 영감을 받은 사람 중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성취하지 않은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없이 크게 이름을 떨치거나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 비밀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체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지식이며 소위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허구가 아닌 사실을 다룬 책이며 이 위대한 진리를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책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 책이 좋은 자극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 챕터로 이동하기 전에 여러분이 카네기의 비밀을 찾을 수 있도록 힌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적과 모든 부의 그 첫 시작은 아이디어이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파헤칠 준비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까지 오신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절반은 손쉽게 찾게 되실 겁니다. 저자 나폴레온 힐. 챕터 1. 생각의 힘으로 토마스 에디슨과 사업 파트너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 진실로 생각은 물질입니다. 이 생각이 명확한 목적, 끈기, 그리고 불타는 갈망이 함께 혼합되면 부나 또 다른 형태의 물질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물질입니다. 약 30년 전 에드윈 반스는 생각의 힘으로 불을 만들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강한 열망을 시작으로 조금씩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스의 이러한 열망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에디슨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신중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그의 열망을 현실로 탄생시켰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설명드릴 부의 13가지 원칙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저 충동적이었던 이 생각, 이 열망이 그의 머릿속에 번쩍이던 당시 그는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가지 문제점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스 에디슨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2번째는 에디슨이 있는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까지 갈 기차표를 살 돈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2가지 문제점은 자신의 열망을 포기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열망은 그저 평범한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열망을 실행시킬 방법을 찾는 것에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그는 물러서느니 화물 열차라도 타고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물 열차로 이스트 오렌지까지 이동했습니다. 에디슨의 연구소에 도착한 그는 에디슨과 함께 사업하기 위해서 왔다고 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에디슨이 반스와의 첫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제 앞에 웬 불황자 모습의 한 남자가 서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 속에서 그가 추구하는 것을 갖기 위한 확고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반스와의 지난 수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한 가지 배운 사실은 목표하는 것을 갖기 위해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 정도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요청한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냐면 성공할 때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젊은 반스가 에디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에디슨이 언급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가 에디슨의 연구실에 들어설 때의 행색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이었으니 말이죠.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장 핵심입니다. 이 책의 뒷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이 말이죠. 첫 인터뷰에서 바로 에디슨과의 파트너 관계가 성사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하찮은 일이었긴 했지만요. 무엇보다 반스에게 중요했던 것은 에디슨에게 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고 반스의 확고한 그 목표에는 다가가고 있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스의 마음가짐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슨과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그의 열망을 끊임없이 확고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표현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반스는 에디슨과 사업 파트너로서의 준비가 되었음은 물론 그가 추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확고히 그 준비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생각을 바꿔서 영업직이나 해볼까? 이런 말을 하는 대신 그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에디슨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내 여생을 바치더라도 이 목표를 꼭 이루고야 말 거야.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반스와 같이 하나의 확고한 목표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 목표만을 쫓는다면 우리 각자의 스토리는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젊은 반스는 그 당시 알지 못했겠지만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그의 투지와 끈기는 모든 반대 기운을 제압하고 그가 추구하는 그 기회를 가져다주는 운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기회는 반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다른 방향에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이 기회가 부리는 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쩍 들어오는 교활한 습성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마치 불행이나 실패인 것처럼 변장해서 나타나곤 합니다. 당시 에디슨은 에디슨 딕테이팅 머신이라는 새로운 기계를 완성했습니다. 바로 축음기였어요. 하지만 영업 직원들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노력 없이는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스는 바로 여기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기회라는 녀석이 슬그머니 기어와서 에디슨과 반스 이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괴상한 기계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스는 자신이 이 축음기를 팔 수 있다고 에디슨에게 제안을 했고 그 즉시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반스는 실제 그 기기를 팔았고 심지어 너무나도 성공적이었기에 에디슨은 전국의 유통과 판매권을 반스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즈니스 관계는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반스는 큰 부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반스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생각의 힘으로 부를 만들 수 있다는 진리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반스는 생각의 힘으로 위대한 발명가인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으며 그 생각의 힘으로 큰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당시 반스가 가진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과 그 열망이 실제 달성될 때까지 절대 놓지 않은 투지가 전부였습니다. 시작하던 당시 그는 가진 돈도 없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영향력도 없었지만 대신 그에게는 진취성, 신념, 그리고 승리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형의 힘은 역대 가장 위대했던 과학자와 함께 그 스스로를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수많은 실제 않은 증거들이 있었지만 목표 지점에서 90cm를 남겨두고 포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해 연구해 보겠습니다. 90cm 앞에 금맥.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한순간의 패배를 맛보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습관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다비 삼촌은 골드러시 열풍이 불던 때 불을 꿈꾸며 골드러시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서부로 갔습니다. 당시 그는 땅속에 묻혀있는 금보다 우리의 내면에 더 많은 가치가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유권을 획득한 후 곡괭이와 삽을 들고 떠났습니다. 고된 일이었지만 금에 대한 그의 열망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몇 주의 작업 끝에 반짝이는 광석을 발견한 그는 그 광석을 캐기 위한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산을 아무도 모르게 덮어두고 그의 집이 있는 메릴랜드의 윌리엄즈버그로 돌아와서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광석의 발견을 알립니다. 그리고 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돈을 빌린 후 다비와 그의 삼촌은 다시 광산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채굴한 광석 한 트럭을 재련소로 보내서 확인한 결과 그곳은 콜로라도 내에서도 풍부한 금이 매장된 금광 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제 그렇게 몇 트럭만 더 채굴하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큰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일만 남았죠. 더 깊게 파내려 가면 갈수록 다비와 삼촌의 희망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금맥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지개의 끝에 다다른 거죠. 금단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금맥을 다시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파내려 갔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결국 삼촌과 다비는 포기하게 됩니다. 단돈 몇백 달러에 기계를 한 고물상에게 넘기고 그들은 집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고물상은 그저 우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채굴 엔지니어를 불러서 그 광산을 측량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금맥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단층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측량 결과 삼촌과 다비가 포기한 바로 그 지점에서 90cm만 더 뚫으면 금맥이 다시 보일 거라고 전문가가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곳에서 금맥이 다시 발견됩니다. 그 고물상은 그 금광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포기를 결심하기 전에 한 번쯤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설비 구입에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투자 비용은 젊은 청년이었던 다비의 신용으로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는 그 이후 수년에 걸쳐 그 빚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비는 그 모든 손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무언가를 얻었는데요. 바로 열망이 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생명보험 판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금맥을 90cm 앞에 두고 포기했기 때문에 큰 부를 잃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그 경험을
그의 사업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가 한 방법은 매우 심플한 방법이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금맥 90cm 앞에서 포기했어. 난 이제 사람들이 내 보험 제안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서 멈추지 않을 거야. 다비는 현재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탑 세일즈맨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금광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성공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쉬워 보이는 선택은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를 선택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의 재력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좌절의 순간을 딛고 일어서서 한 발 더 내디딘 곳에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실패라는 녀석은 아이러니하면서도 교활한 장난꾸러기와 같아서 성공에 거의 다다른 시점에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끈기에 관한 50센트 레슨. 다비가 이 역경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온 뒤 금광 사업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는 운 좋게 한 가지 사건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노라는 답변이 반드시 거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낡은 방앗간에서 삼촌을 도와 밀을 빻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수의 소작농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한 어린아이가 들어와 문 앞에 섰습니다. 농장에 거주하는 소작인의 딸이었어요. 삼촌은 그 아이를 보더니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용건이 뭐야? 그 아이는 얌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50센트 받아오랬어요. 삼촌은 쏘아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줘. 그러니 돌아가거라. 그 여자아이는 네 라고 답했지만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삼촌은 일을 다시 시작했고 그 여자아이를 신경 쓰지 못할 만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삼촌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아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 가라고 했잖아. 당장 가지 않으면 크게 혼날 줄 알아라. 그 여자아이는 네 라고 답하더니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삼촌은 분쇄기에 부으려던 밀포대를 내려놓더니 나무 막대를 집어들고 무서운 표정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비는 삼촌의 욱하는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끔찍한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서 숨죽이며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유색인종의 어린아이가 백인 어른에게 반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촌이 그 아이 앞에 도착하자 여자아이는 오히려 재빠르게 한 발 더 앞으로 다가가더니 삼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껏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희 엄마가 50센트 꼭 받아오랬어요. 삼촌은 잠시 동안 가만히 그 아이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나무 막대를 바닥에 내려놓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50센트를 그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소녀는 돈을 받고 천천히 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단 한 번도 삼촌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승리한 것입니다. 아이가 떠난 뒤 삼촌은 상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10분 이상 창밖의 허공을 바라보며 자신을 이렇게 주저앉게 만든 그 일에 대해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다빗 또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유색인종의 어린아이가 백인 어른에게 맞서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한 거지? 어떻게 삼촌의 분노를 잠재우고 마치 유순한 양처럼 만든 걸까? 등과 같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비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비는 수년이 흐른 지금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옛날 그 방앗간에서 그날 삼촌이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 여자아이가 보여준 그 힘,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글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가 보여준 그 힘.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은 저는 바로 그러한 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무려 25년이나 쏟았다는 사실입니다. 귀키한 냄새가 나는 낡은 방앗간에서 다비는 그날의 이야기에 대해 다음 질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대체 그날 그 소녀가 보여준 그 특별한 힘이 무엇이었길래 삼촌을 그토록 완전히 주저앉게 만든 걸까?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책에 소개된 부의 13가지 원칙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담아두었죠. 그날 그 어린 소녀가 우연히 경험했던 바로 그 원칙을 누구나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날의 그 특별한 힘을 찾게 되실 겁니다. 바로 다음 챕터에서 그 원칙을 살짝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어딘가에 여러분이 보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원칙을 찾아서 이 매혹적인 파워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사용해 보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사용한 이 어린 소녀의 그 힘, 그 원칙에 대해 제가 다비에게 설명을 드리자 그는 곧바로 보험 설계사로서 살았던 지난 30년 동안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그 원칙이 그의 성공에 있어 상당 부분을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비가 말했습니다. 신규 고객이 구매하지 않고 떠나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 낡은 방앗간에 서 있는 그 작은 소녀의 도전적이었던 그 커다란 눈을 떠올렸다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었지. 난 이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말 거야. 라고 말이네. 실제 나의 총 판매건 중에서 처음 노라고 말했던 계약 건수가 절반을 훌쩍 넘는다네. 또 다비는 지난 금광에서의 실수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오히려 그때의 일에 대해 감사한다네.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지. 그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말이야. 성공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배워야 했던 교훈이었다네. 인생은 참으로 기이하고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겪는 단순한 경험들 속에 성공과 실패가 둘 다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비의 경험만 보더라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 속에 우리의 삶과
운명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은 인생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비는 이 두 가지 드라마틱한 경험을 통해 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비가 그 경험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 경험으로부터 부를 창출할 방법을 탐구할 시간이 없거나 그러한 성향이 아닌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일단 부의 흐름이 시작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그것도 상당히 크게 흘러 들어옵니다. 대체 지금까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궁금해질 정도로 말입니다. 힘들게 오랫동안 일을 해야만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의 힘으로 부를 창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부의 시작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명확한 목적, 그리고 약간의 노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를 창출하는 마음 상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이 연구에 25년을 쏟았고 2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연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쓰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은 사상 최대의 폭락으로 이어져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 이후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후 불경기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전기기술자가 불빛을 점차적으로 밝혀서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어둠이 완전히 빛으로 바뀌어 버리듯이 말입니다. 빛과 어둠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한 두려움 또한 신념에 의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실행하려 할 때 안 되는 수많은 이유들을 찾고 못하는 이유 또한 수없이 열거합니다. 이 책은 성공의 비밀을 찾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그 비밀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걸어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오래전 저는 좋은 사전 하나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전을 구입하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 사전에서 깔끔하게 잘라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공은 성공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실패 마인드를 허용하고 있다면 실패가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실패 마인드에서 성공 마인드로 자신의 마인드를 훈련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닌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 타인을 포함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의 힘으로 부를 창출한다는 말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생각의 습이 가난, 필요, 고통, 실패, 좌절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풍요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가 올바르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 스토리. 헨리 포드가
지금은 유명해진 V8 모터 생산을 결정하던 당시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헨리 포드는 8기통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아 엔진 설계를 지시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일단 설계 도면을 그리기는 했지만 8개의 실린더를 하나로 묶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하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헨리는 말하죠. 그래도 일단 만들어 보시오. 그러자 엔지니어들이 답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번엔 헨리 포드가 명령조로 지시를 합니다. 일단 추진하시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성공할 때까지 계속 진행하세요. 엔지니어들은 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계속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는 별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죠. 또 다른 6개월이 지납니다. 여전히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의 말, 포드는 엔지니어를 불러 모아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도 엔지니어들은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죠. 포드가 답합니다. 계속해서 추진하시오. 내가 원하는 건 6기통 엔진이고 난 반드시 가지고 말 거요. 그들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갔고 드디어 마치 마법처럼 실행시킬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헨리 포드의 완강한 투지가 한 번 더 승리한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밀하게 묘사하지는 못했지만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정확히 담겨져 있습니다. 추론해 보십시오. 헨리 포드 역시 이 성공 원칙을 잘 이해하고 적용시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갈망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이룬 이 엄청난 성공의 비밀이 담긴 그 문장을 추려내 보세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남긴 명언입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선장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까지 남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에테르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테르 내에서 지구가 돌고 우리가 존재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테르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진동수를 갖는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에테르는 우주적 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그 생각의 본질을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인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만약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명언이 이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인지 이제 그 이유를 아셨을 것입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이 부분도 강조해서 언급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힘은 파괴적 생각이든 건설적인 생각이든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은 가난을 부르는 생각에서 부를 창조하는 생각으로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중 더 우세한 생각에 의해 마치 좌석화되어 그 생각에 맞는 어떤 힘이나 사람 또는 어떤 사건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에 대한 강한 갈망으로 마음을
자석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돈에 대한 마인드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을 이끌어 부로 가는 확실한 흐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부의 첫 번째 원칙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읽어주십시오. 단 하나의 스토리도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부의 원칙은 거대한 부를 창출한 500명 이상의 실제 삶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부분 가난해서 부를 창출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없이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이 부의 원칙을 통해 부를 창출했습니다. 이 부의 원칙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시켜 평생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행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의 첫 번째 원칙으로 이동하겠습니다.